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허위 인터뷰 의혹이 대선 개입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고는 안 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모두 그 의도가 뭐였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대선 같은 거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어떤 조작 뉴스를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선거를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말을 들어보니까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보도 경위와 배후 세력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 수사팀을 좀 꾸렸는데요. 쟁점을 좀 같이 볼까요? 원래 그 대선 3일 전에 공개된 보도에 공개된 녹취록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뭐 박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이 대목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수사무마에 뭐 가담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녹취록이 좀 전문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좀 사라진 문장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요약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형 씨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무마에 가담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런 정황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뭐 진실 공방, 그 허위 인터뷰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왜 보도를 대선 3일 전에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대선 직전 3일 전에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라면 굉장히 큰 파장과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를 할 때는 취재한 즉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신경림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의 경우에는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2021년 9월 15일경에 만나서 녹취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9월 정도에 그 공개가 됐다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약간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 즉시 보도했다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갔을 만한 내용인데 이것이 그때는 보도되지 않고 본선거인 대선 직전 3일 전 3월 6일에 보도가 됐다. 그리고 보도되기 3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자 대결로 이루어지던 그 대선 국면이 3자 대결, 그리고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뺀다라면 사실상 여야 맞대결 구도로 대선 구도가 재편된 이후에 이 김만배 씨의 이 녹취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분히 후보 단일화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의도된 보도 아니었느냐. 이것이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진실이 밝혀지는 거에 따라서는 그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만배 씨는 당시 허위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 이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당시 대화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뭐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은 당시 대화는 이 보도를 염두에 두고 팩트만 말해야 되는 인터뷰가 아니라 이 사적 대화였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법적 책임을 좀 벗어나려는 의도로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김만배 씨하고 한 1년 6개월 재판하면서 좀 이게 사적으로 좀 친해져가지고 네.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게 그 김만배 씨 그 나오면서 인터뷰 있죠. 100% 저는 거짓말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명함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15년이나 20년 된 명함들. 근데 거기 전화는 전부 다 010이 아닙니다. 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네. 20년 만에 만나서 어떻게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갑자기 누가 연락을 먼저 했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실제
신앙림 씨가요. 그때 여름에 이 인터뷰가 9월 15일이죠. 근데 그때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를 방문했다. 이런 게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명함을 놓고 한 거예요. 명함. 이런 게 명백한 증거에 의하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친분을 이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뭐 몰래 녹음한다? 아니 아주 친한 사이에 왜 책도 그래 사주는 사이에 몰래 녹음합니까? 이거는 저는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신앙림 씨는. 저는 인터뷰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1억 6,500을 주면서 소급합니다. 날짜를 3월 1일로 바꿔요. 왜? 인터뷰 대가로 주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급해서 꾸면서 준 거. 이것도 이게 그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제 그 김만배 씨 진술은 전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보는 게 여러 증거에서 명백하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는 시기도 쟁점입니다.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에 진행됐는데 보도는 6개월 뒤죠. 3월 6일쯤에 됐는데요. 이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을 3월 4일에 전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어쨌거나 이 시기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인터뷰는 한참 전에 했지만 코앞에 두고 대선이 있는 때 하필 이 녹취록이 전달됐고 보도가 됐다는 점 때문에 어떤 뭐 민주당이라든지 수혜를 받는 그런 세력이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공세 부분은 좀 별도로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 상황에서는 김만배 씨와 그 신앙림 전 위원장 사이에 일단 금전이 오고 간 부분들이 있고 또 인터뷰를 했던 부분들, 그 녹취록이 전달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특히 배임 수증제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인터뷰나 또는 이 보도 자체에서 뭐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든지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의혹이고 정치 공세일 뿐이지 아직까지 근거가 드러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시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시점은 2021년도 9월 15일이니까 결국 국민의힘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50일 정도 전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사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작을 할 의도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해당 언론사의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9월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대선 3일 전 이 보도가 나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두고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 있다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이 배후나 또는 정치권에서 배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좀 정치 공세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9월 15일 그 인터뷰할 때요. 이미 1차 컷오프 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에. 그때 여론조사를 보세요. 누가 봐도 이번에 후보는 윤석열이다. 네. 이거는 다툼이 없어요. 뭐 홍준표가 된다? 그런 게 일부 일반 여론조사고 당원들의 지지나 모든 그런 게 윤석열 후보가 거의 된다는 거 분명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 김만배 씨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이는 한 방에 날린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다녀요. 내가 입만 열면 윤석열은 한 방에 죽어. 그런 게 공작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녹취록도 나오잖아요. 우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몇 달이면 나가. 이재명이 되면 몇 달이면 나가. 이런 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이재명을 지우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저는 김만배 씨가 구속을 예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조작 인터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인 장면 때 털어라. 털으면 윤석열 죽이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는 바로 나간다. 이런 게 처음부터 의도된 공작임이 명백하다. 이래 보입니다. 아니 끼어드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해야죠. 그 공작이라는 것은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김만배 씨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살려서 본인이 살겠다. 그럼 민주당하고 얘기를 해야죠. 신앙림 전 위원장이 민주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면 돈을 줘도 민주당 관계자한테 줘야죠. 이재명 대표 측근이든 뭐든 관계든 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월 달에 뭐 컷오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을 가지고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게 호들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팩트 두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는 보면요.
지금 그 국민의힘과 지금 뭐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어떻게 22년 2월 25일 날 대선 토론 후보 전에 커피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신학림 씨가 인터뷰한 걸 알고 있었다. 3월 6일 날 보도 전에 이재명 후보와 뭔가 있었다. 근데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22년 2월 21일 날 경향신문에 보도가 나옵니다. 그 근거는 남욱 정영학이 2021년 11월에요. 재판장에서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2월 21일 날 보도가 되고 그걸 참고해서 2월 25일 날 대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예 사실관계는 조금 확인하면 공작 자체, 민주당의 배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요. 수혜자론을 얘기합니다. 수혜자가 민주당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작이다. 그러면 당시의 보도 중에 정확하게 김혜경 씨 초밥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언론사예요. 이 뉴스타파에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했죠. 초밥으로 해서 그때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당시 수혜자는 국민의힘이었어요. 그러면 그 초밥 사건의 녹취록을 까서 보통 기본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공작을 했나요? 그냥 뉴스타파든 그 언론사든 보도의 가치에 판단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첫 번째 근거는요. 좀 말이 좀 길어지지만요. 언론 통제를 하기 위한 호들갑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 기사를 써도 되나? 라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검증이 들어갔다. 검열이 들어갔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이 2월 보도 전에도 이 10월 달부터 그 전에 21년 10월 달부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증인이죠. 제가 2021년 10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그때도 했어요. 그때 네. 제가 처음으로 논평을 썼습니다. 그 논평의 근거가 2021년 9월 말일 거예요. 네. 2주 전에 나온 신문의 단독 보도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나오죠. 당시에 그 주축이 됐던 건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와의 관계에서 박영수 특검을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중수부의 당시 중수부장이랑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당시 검사였죠.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당시 검사는 매우 친했고요. 네. 친밀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9월 말에 나왔고 그게 2022년 10월 13일 날 제가 논평을 쓴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그 기사를 인용한 통신사에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론 보도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민주당의 배후에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 보면요. 이 자체가 그냥 가짜뉴스예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 그리고 무엇보다 배후가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림 전 위원장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이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이 인터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 제로. 네, 지금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래도 여당에서는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민주당은 또 이 배후설이 오히려 조작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그 대변인님이 뭐 신학님 시각에 민주당과 무슨 관계냐 했잖아요. 신학님 시각에 2012년에 민주당의 비례의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게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공천 신청할 정도면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정진상하고 계속 접촉을 했잖아요. 재판 때부터. 그러면 이게 충분히 전달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은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언론이에요. 첫째는 이게 JTBC가 문제죠. 그거는 이게 모든 남욱, 조우영 씨 진술을 다 확보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윤석열 그때 검사가 관여한 것처럼 JTBC가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MBC도 문제입니다. 와, 이 변명이에요. 녹취록 72분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도했다고. 이게 변명입니까? 아니 72분 녹취록이라는 거는 악마의 편집. 항상 오염되는 증거가 녹취죠.
그러면 이게 자료를 달라 해서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지. 이걸 이게 내 꼭지나 보도하고 이게 PD수첩 전날 보도하고 이게 언론입니까? MBC가? 자료를 안 주면 보도를 안 해야지. 자료 안 주니까 더 많이 보도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본질은 커피는 아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조우영 씨는 처음부터 이게 참고인입니다. 조우영 씨는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장동의 대출은 정상 대출이었습니다. 2009년에 이강길 대표일 때 그때 대출 1,170억 해주고 바로 해소가 된 아무런 수사 대상도 아니고 윤석열 그때 검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처음부터 이게 민주당이 조작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타파는 허위 인터뷰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이 중요한 건 누가 커피를 타줬느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핵심은 이 대장동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박영수를 소개한 뒤 이 조우형 관련 수사가 무마가 되는지 여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현지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뉴스타파가 당시에 언론사로서 이 72분짜리 녹취록을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편집을 거쳐서 공개를 하게 된 과정에서는 분명 저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핵심은 뭐 커피가 아니라 수사가 그래서 무마가 됐는지 그 의혹 자체였다라고 언론사에선 판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의혹에 대해서 특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사건이 무마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것만큼은 좀 민주당이 뭐 야당들과 함께 발의해 놓은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 특검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규명을 하는 것만이 국민적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국민적으로도 이 의혹들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대장동 사건 전반적인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해명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사흘 전 공개된 허위 인터뷰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